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 영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 유명한 일간 종합신문 인디펜던트에서 토트넘 허스퍼의 악몽 같은 기록을 깨는 데 필수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토트넘이 그동안 고전했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 언론이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보도 내용, 분석 기사, 그리고 승부 예측 정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가 오는 주말 펼쳐집니다. 9월 A매치 월드컵 예선 일정을 앞둔 마지막 리그 경기인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9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고, 이 경기는 스포티비 나우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또 모바일 시청 가능하고요. TV 채널로는 스포티비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 우승가스 흡입 문제로 자체 징계를 받아 결장했던 비수마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 선제골뿐 아니라 자신의 토트넘 입단 후 첫 번째 골,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까지 좋아지면서 이번 경기 토트넘의 공식 예고 포스터에 비수마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즉 이번 경기도 비수마의 출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팀 내의 지지도, 팀 전체의 지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도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포스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영국 공영방송 BBC의 승부 예측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레전드, 토트넘의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 서튼의 예측 내용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에디 하우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을 아직까지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팀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득점이 안 나올 수 없는 팀들의 경기죠. 이번 경기는 그럼에도 농구 경기처럼 아주 치열한 박빙의 주고받는 난타전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팀의 난타전 속에 승리하는 팀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퍼스, 토트넘일 것이다 라고 걸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면서도 또 하우 감독의 뉴캐슬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왔던 크리스 서튼인데, 다만 이적 시장의 문이 아직 열려 있어요. 하루 정도 현지 시간으로 지나고 나면 마무리가 될 텐데 뉴캐슬이 보강이 있을 것이냐, 이런 좀 전망들이 있고, 토트넘도 마지막 한 명을 데려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 선수가 온다고 해도 당장 이번 주말 양 팀의 맞대결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첫 두 경기를 치렀을 때의 경기력과 전력을 통해 전망한다면 팽팽하긴 하지만 토트넘이 3대2로 이길 것이다. 양 팀 모두 수비에 문제가 있긴 한데 토트넘의 공격력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의 결정력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3대2 스코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던 지역 일간지 스탠다드의 승부 예측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전망을 했어요. 뉴캐슬이 아직 올 시즌 들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토트넘은 그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어태킹 툴, 공격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뉴캐슬의 조직력과 팀의 지금 전반적인 짜임새가 좋지 않다.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그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에디 하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 현 시점의 뉴캐슬이 좀 가장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면에 토트넘은 확실한 공격 무기, 특히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파상 공세, 특히 뛰어난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과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 프리미어리그 이전 시대를 포함했을 때는 뉴캐슬이 74승, 토트넘이 62승으로 뉴캐슬의 결과가 더 좋거든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양팀의 성적은 동률이고, 또 나란히 홈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이번 경기가 뉴캐슬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뉴캐슬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뉴캐슬의 최선의 결과는 무승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전망할 정도로 지금 뉴캐슬 선수단의 상태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의 이탈 자원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 쪽으로 기우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2골차 승리를 예상하면서 역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이 승리의 요인으로, 헤드라인 사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경기장이 10,000원 관중을 구성하고 또 팬들의 분위기가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홈팀 뉴캐슬이 축구를 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에버튼을 상대로 2부 비수마가 웃음가스를 흡입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후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에버튼을 상대로
그리고 멋진 골까지 터뜨리며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안 좋은 일을 겪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 있고 그게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나 토트넘의 가장 큰 숙제로 꼽혔던 포백 앞에 6번 미드필더 경기 전체를 조율하고 또 이 선수가 공격 3자의 역할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주는 공수 양면에 걸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포지션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자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 기간에 가장 중요했던 비수마 선수가 하필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이 웃음가스 흡입 장면의 공개로 인해 징계를 받았어요. 내부 징계죠. 뭐 공식 징계가 아니었지만 어찌됐거나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뺐는데 빼고 나서 미드필드 라인의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이 선수가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욱더 규율이 잡힌 모습으로 득점까지 하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오히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이 논란들을 일축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분위기가 오히려 반전 상승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뉴캐슬과의 경기는 에버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대가 되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내려면 탑4에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레스터시티와 에버턴 같은 경우 올 시즌의 강등권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들이고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와 비긴 것은 무승부라는 결과 그리고 전반전의 압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에버턴전은 그 모든 것들을 일축시켰지만 에버튼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뉴캐슬은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수단 구성과 스쿼드, 전력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시험대라고 한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토트넘이 올 시즌에 4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꾸준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기가 토트넘의 진정한 실력과 전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한 겁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영입한 9번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의 발목 부상 결장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토트넘의 초기 징후가 고무적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는 솔랑키가 빠지긴 했어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그 역할을 또 아주 잘해주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의 아쉬운 점들을 클루셉스키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교차해서 움직이게 했던 그 전술적인 보관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뉴캐슬의 위기는 스벤 보트만이 이미 부상을 당한 채 올 시즌이 시작한 데다가 개막전에서 베테랑 수비수인 파비안 셰어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 출전 징계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까지 뛸 수 없기 때문에 주전 센터백 2명이 빠진 이 뉴캐슬의 상황 결국에는 수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악재로 인해서 토트넘이 인상적인 3대1의 원정 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보시면 스벤 보트만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후방 빌드업의 기점이자 또 배우 수비 커버도 좋은 네덜란드 수비 유망주죠. 이 선수와 더불어 또 오랫동안 뉴캐슬의 배우를 책임져왔던 베테랑 수비수 주장까지 맡은 적이 있었던 자말 러셀스 선수도 부상 중이고요. 또 여기에 말씀드린 파비안 셰어가 이번 경기까지 징계로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후보 골키퍼인 마틴 두브라브카도 뛸 수 없는 상황. 물론 뭐 두브라브카 같은 경우에는 닉 포프 골키퍼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 뛸 수 없지만 닉 포프가 만약 경기 중에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뉴캐슬의 후방 라인, 특히 골문 지역은 굉장히 경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는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 마일리 선수 역시 부상으로 뛸 수가 없고 또 주중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멋진 선제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던 조 윌록 선수, 어떻게 보면은 산드로 토날리가 영입되기 전에는 주전 자원으로까지도 맹활약을 했던 조 윌록 선수가 하필 그 경기 도중에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도 확실히 뛸 수 없다라는 이제 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뉴캐슬이 전반적으로 중원 후방 지역과 수비 지역이 전체적으로 뎁스가 약해졌다. 게다가 주중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카라바오컵 경기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들은 더욱더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미 공격수 칼럼 윌슨도 부상당한 채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로테이션도 많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어요. 이삭 선수가 지난 주중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했어야 했고 물론 좌우 측면 공격수는 고든과 반스라든지 머피와 알미론 같은 여러 이제 두 명의 더블 자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선수들이 모두 주중 경기를 소화했고 또 승부 차이까지 소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트넘 역시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솔랑키와 벤탄쿠르가 이번 경기도 뛸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없이 이미 에버튼과의 경기를 잘 치렀고 다만 이제 왼쪽 수비 라인을 담당하는 레프트백 우도기, 왼쪽 센터백 반더벤 선수의 몸 상태에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데 우도기 선수도 이제 크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피로였다라고 했고 반더벤 선수도 잠깐의 통증이었다고 하면서 문제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더벤 선수가 훈련의 영상에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호 차원인지 정말 못 뛰는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 반더벤이 뛸 수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드라구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드라구신을 영입했기 때문에 저는 반더벤이 못 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트넘의 수비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반더벤의 속도와 공격 가담 능력과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높긴 하지만 로메로가 있고 드라구신도 본인만의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반더벤이 없는 것이 지금 뉴캐슬의 수비 라인 이탈 문제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겠죠. 후스쿼드닷컴이 내놓은 선발 명단은 저희의 예상과 비슷해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또 한 번 기용하고 왼쪽 측면은 오도베르가 차지한다. 다만 차이점은 오른쪽에 클루셉스키를 배치하고 메디슨을 공격한 미드필더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비수마와 사르를 배치한다. 즉 사르를 선발 명단에 복귀시킬 거라는 전망을 후스쿼드닷컴이 하고 있는데, 저는 클루셉스키를 측면에 배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베르가 왔고 또 베르너를 임대한 거거든요. 존슨 선수가 그대로 오른쪽 사이드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사르 선수의 자리인 오른쪽 메짤라 역할을 메디슨과 함께 맡으면서 오히려 메짤라가 메디슨이고 클루셉스키가 플레이메이커처럼 좀 올라가서,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와 클루셉스키가 최전방의 자리를 오가면서 덴번과 크라프트 같이 신체 조건이 좋은 센터백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부딪힐 때는 클루셉스키가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후반전에는 히샤이형이 나오겠지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도 클루셉스키, 메디슨의 이 두 명의 10번 미드필더 기용 작전, 에버튼전의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 고든, 이상, 머피의 3톱,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롱스테프의 3미들, 홀, 번, 크라프트, 리브라멘토의 4백 라인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롱스테프의 자리에 조금 더 공격적인 자원인 토날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롱스테프가 나와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기가 세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의 홈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토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머피가 또 측면에서 활동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토날리가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어서 주중 경기 노팅엄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10개월 만에 이 배팅 징계에서 돌아와 건재한 경기력을 보여준 토날리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스쿼드닷컴이 올 시즌의 활약을 기반으로 양팀의 톱 플레이어로 선정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평균 평점 8.11점으로 양팀 통틀어 압도적인 최고, 유일한 8점대의 선수죠. 손흥민 선수 2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 경쟁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 전망한 것은 뉴캐슬은 윙 플레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 즉 풀백의 뒷공간에 대한 공략을 토트넘은 조심해야 되고,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점유율을 지배할 것이다. 토트넘은 공을 소유할 상태에서 지공이 아닌 좀 속공을 가미하면서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뉴캐슬이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와 더불어 뉴캐슬의 정신적인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후스쿼드닷컴은 그래서 2대2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매체들이 무승부 예상이 많은데요.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노팅엄과의 경기에 승부차기로 3라운드에 진출을 했죠. 뉴캐슬은 올 시즌 3번의 공식 경기에서 한 골씩밖에 넣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공격 역량에 비해서 득점력이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을 생각했을 때 한 골 정도 더 넣을 수 있다고 보지만 뉴캐슬의 수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대2 무승부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토트넘이 지난 경기 에버튼을 4대0으로 크게 이겼고 또 주중 경기 없이 뉴캐슬 원정을 준비했다는 점도 이점인데, 다만 후스쿼드닷컴은 역사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한 것 같아요. 토트넘이 최근 뉴캐슬과의 2차례 원정 경기 모두 지면서 10골을 실점했던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뉴캐슬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2대1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혹은 3대1로 이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정론지 인디펜던트지는 토트넘의 성적과 이제 경기력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전망하면서 세밀한 전술 분석, 전력 분석을 하는 승부 예측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이 기사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허스퍼는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낮에 있을 경기를 앞두고 각각 홈에서 1승, 원정에서 무승부라는 동일한 기록으로 시즌을 시작한 채 맞붙습니다. 토트넘은 지난주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을 포함해 에버튼을 4대0으로 완파하며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 당시에는 제이미 바디가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에 대응하는 동점골을 넣었죠. 엔지 포스테코로 감독의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이후의 대승이 바로 에버튼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타인사이드 뉴캐슬 원정에서 더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사우샘프턴과의 개막전에서 10명의 선수로 1시간 이상이나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뉴캐슬은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추가 시간에 승부를 가를 수 있었던 골을 허용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취소 속에 무승부를 기록했죠.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승점 4점을 얻은 것에 대한 행운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돌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 팀의 성적이 같지만 토트넘은 경기력 대비 아쉬운 결과였고 뉴캐슬은 경기력 대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즉 경기력적인 흐름면은 토트넘이 좋다는 것이고 그래서 토트넘이 이전 두 번의 뉴캐슬 원정보다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뉴캐슬과 토트넘은 판가름을 하기엔 너무 박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상당히 일방적이었다. 지난 시즌의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 토트넘의 홈경기에서는 토트넘이 4대1로 이겼고 또 뉴캐슬의 홈경기 리턴 매치는 뉴캐슬이 27%의 점유율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이삭의 2골과 앤서니 고든, 파비안 셰어의 골로 4대0 대선을 거두면서 뉴캐슬이 완벽하게 서력하는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뉴캐슬은 2022-2023 시즌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이전 경기에서도 전반 21분 만에 5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을 6대1로 대파한 바 있는데 최근 맞대결 두 팀 간의 대결은 항상 원정팀에게는 행운이 많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시즌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은 홈에서 치른 19경기 중에 12승을 거뒀고 3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은 홈 기록을 남겼는데요. 또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47골을 넣었고 22골밖에 실점하지 않는 공수 밸런스도 놀라웠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원정에서 7승 6무를 비롯해 총 57점을 얻을 수 있는 승점 중에 27점을 획득하면서 원정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다만 시즌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토트넘은 에버튼을 상대로 4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상위권 팀들을 제압하는 능력에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최근의 일방적인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인디펜던트가 무승부로 이 경기가 끝날 거다라는 걸 지지하면서 두 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뉴캐슬에서는 멀티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로 이삭을 꼽았습니다. 아직 이삭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골을 넣지 못했는데 토트넘과의 이전 3차례 경기에서 4골을 넣은 바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강하다. 이번 경기가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뉴캐슬 입단 후 세 번째 시즌인데요. 54경기 출전 31골 4도움으로 이미 6,500만 파운드 이적료에 준하는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 토트넘과의 4대0 승리 당시에도 한 골을 넣었고 2023년 4월 토트넘과 홈 경기에서도 2분 사이 2골을 넣는 맹활약을 했었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조엘링턴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고 본머스전에도 5번이나 슈팅하면서 한 차례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등 플레이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토트넘과의 경기가 이삭의 득점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바로 원정팀의 키가 될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얘기하면서 토트넘이 일요일에 뉴캐슬을 상대로 뭔가 얻으려면 승점 결과를 가져오려면 에버튼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시즌을 시작했던 손흥민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던 픽포드의 실수를 이끌어내면서 시즌 첫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두 번째 자신의 골에서 임상적인 모습, 클리니컬한 모습, 본인의 확실한 결정력, 확실하게 기회를 마무리하는 능력을 선보이면서 뉴캐슬 원정을 앞두고 좋은 징조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한국 대표 선수인 손흥민은 모범적인 활동량, 득점 기회 창출 및 득점 능력을 통해서 토트넘의 중추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방 압박, 어시스트, 골 모든 걸 갖고 있는 공격수라는 것이죠. 공격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이 없는 첫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에도 35경기에 출전해 17득점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리그 득점 전체 36%에 달하는 높은 관여율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한 16경기 역대 경기에서 5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강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 4대0 홈 승리 당시에도 2골을 넣었고 지난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당시에는 물론 득점하지 못했지만 역대 2골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성공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꼭 기록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경기가 가까워오면서 또 뉴캐슬이 주중 경기에 좀 고전했던 부분들 또 부상자가 생긴 부분들 때문인지 노팅엄전 앞서 있었던 배당률 평균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 뉴캐슬이 우세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토트넘 승리 쪽에 베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유럽 15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니까 뉴캐슬 승리가 2.49배에서 2.52배로 올라갔고 무승부 4.00배에서 3.97배로 낮아졌고 토트넘 승리가 2.53배에서 2.51배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뉴캐슬보다 낮게 나온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토트넘이 이제 원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도박사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망대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득점과 도움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악몽을 깰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또 이 경기 이후 현지의 반응과 평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독점적인 현지 분석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